갈지자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좀 말에 대해서 좀 더 이어서 좀 할 말이 있는 걸 좀 털어놔놓고 매듭은 아니지만 그냥 분풀이나 좀 해보면서 끝낼까. 부제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내 소리를 낼 것. 이것도 당연히 하는 말이지만 그리고 나는 뭡니다. 이렇게 달아붙였어요. 말의 구성 성분은 말 하나마나 공기죠. 산소인지 탄소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결국 이 공기가 매개체가 됐어. 다시 말하자면 근원적인 재료가 돼가지고 들숨과 날숨으로 패턴이 짜여진 호흡과 몸 자체라는 공장이 가동이 돼서 결국은 마지막에 공기에 뭐라 그럴까 입체적인 시청각적인 노래로 되어서 대상을 향해서 번져나가는 것이다.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JYP 엔터테인먼트 있죠. 박진영 씨가 한 방송에서 공기 반 소리 반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재밌는 표현인데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오디션 보면서 이 사람도 이제 그 근본 자꾸 따지는 걸 좋아하니까 결국 노래란 것이 뭐냐? 공기가 반 섞였고 소리가 반 섞였다. 자꾸 노래만 부르려고 그러면은 그 반만 하는 거다. 이 얘기겠습니다. 근데 저는 배우는요,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좀 얘기를 해보면 배우는 이렇게 상상하는 게 좋겠다. 공기 반, 또 공기 반이다. 물론 여기에는 침묵하는 공기도 포함된다, 당연히. 낱말 사이에도 쉼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 쉼은 공기지 뭐겠어요? 그러니까 침묵하는 공기까지 포함해서 공기 반, 또 공기 반이다. 전부 다 공기란 얘기겠죠. 한편 박진영 씨는 또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노래를 시키기 이전에 노래 불러보라 그러고 음표가 다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수를 하려면 지금 당연히 그걸 음표를 보고 그 음표에 따라서 노래를 부르고 음표에 따라 노래 부르고 말한다는 게 노래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 그랬냐? 노래 부르기 전에 일단 너 음표 무시하고 그 가사 있잖아. 그걸 그냥 말로 나한테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재밌어요, 이것도. 저는 또 이걸 살짝 받아서 연기란 것은 거꾸로요. 이제 말 이전에 항상 이렇게 우회적으로 가고 비유적으로 가는 것이 사실은 직접 가는 것보다 그러려고 연습하는 거니까 이런 아이디어들은 난 저는 좋은 것 같아. 연기 이렇게 말 이전에 노래하라. 차라리 내가 말을 내뱉을 때 결국은 앞서 했던 얘기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만 노래는 어떤 노래냐, 몸이 스스로 음표를 만들어가는 이걸 소위 말하는 즉흥곡이라고 그러죠. 즉흥곡을 하라. 자꾸 말하려고 들지 마라. 말 안 된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요, 재료가 공기고 몸이란 공장이 가동해서 공기의 어떤 물리적 에너지화 돼 가지고요, 몸이 그를 부리는 방식을 통해서 말이죠, 발화라는 걸로 드러나고 이 발화는 상품화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입술에서 포장을 하잖아요. 말을 판매처로 이동하는 것이다, 혹은 여행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말이 생성돼서 유통되는 과정에 속한다. 이걸 제대로 상품화 시키기 위해서 방금 박진영 예를 들었듯이 그걸 통해서 연기를 들었듯이 이런 이미지를 가지는 것, 그렇게 상상해보는 것이 말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말을 자꾸 원래 하려고 들면 말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말할 때 말하려고 애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이 안 되나?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고, 결국 공기란 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바깥 세상하고 직접적으로 살 말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거리감을 가지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실은 공기죠. 이거죠. 그래서 이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요. 내면 세계하고 연결을 해주는 게 기본적으로 공기 아닙니까? 물론 보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바깥 세상하고 구체적인 접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 안팎으로 어쨌든 끊임없이 움직이는 게 결국 말일 수 있다. 말이다 그게.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말이 나오나. 그러나 낱말 혹은 그런요 정지해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피트브룩이 한 말입니다만 그런 극이 있다. 안 바뀐다. 아니 뭐 의도적으로 바꿀 수는 있어요. 연출하고 배우하고 협의가 이 대사 어미 처리 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러나 그거 바꾸고 나면 그 다음 그걸로 끝인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또 이상해지는 거죠. 그런 극이 있다. 안 바뀐다. 바뀌는 건 당신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또 피트브룩은 이 리허설을 그러면은 왜 반복해서 리허설을 하느냐. 리허설이 기본적으로 반복 아닙니까? 한 장면을 하면은. 그죠? 이 반복성과 말의 관계는 어떨까요? 말 한 무리가 잘 나왔어. 그 다 암기도 다 돼 있고 그럼 끝내면 되지 않나? 왜 자꾸 반복하지? 리허설을 왜 반복하고 대사를 왜 자꾸 반복할까요?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피트브룩은 잊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경제성의 논리를 볼 때 이것만큼 비경제적인 게 없죠. 아니 실컷 암기하고 실컷 해가지고 아니 짜놨는데 그다음 아니 다 잊어라. 뭐로 하냐고. 이런 비경제적인 논리 이런 것들이 연기의 핵심이라고요. 저는 보거든요. 내가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결국 몸이 움직였고 감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제스처가 나왔고 뭐 했다고 칩시다. 예. 그러면은 내가 내 몸을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감각적으로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걸 뭘 잊으라는 거예요? 싹 다 잊어? 바보야 인간이? 그러니까 결국 잊으란 것은요 무시하라는 얘기하고 같은 겁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요 내가 어제 했던 것을 몸이 똑같이 일일이 이렇게 움직이고 몸이 그렇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처음 살지 모든 걸 처음 살지 처음이라기보다는 그냥 생성됐다. 그 생성이 곧 소멸이지 똑같은 움직임을 절대 하지 않거든요. 평생을 통해서. 한번 해보세요. 똑같이 하는 게 되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은 아니 피트브룩의 말은 잊기 위해서 리허설한다, 반복한다라는 것은 결국 의식의 놀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에 심취해 있으면요. 어제 이렇게 했지. 그러고는 생각이 몸을 만들어버려. 그러면 어제 했던 걸 복사하는 거잖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복사는 원본부분 못하죠. 복사기 지 아무리 좋아봐야. 그리고 원본부보다도 못할 것 같으면 왜 하냐. 그리고 기껏해가 원본하고 비슷해졌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일상의 흔한 습관 속에서 나오고 그 습관성을 왜 보여주냐고. 그런 시시한 움직임을 보려고 우리가 허구를 보러 가고 뭔가를 기대하나? 결국은요 무시하라는 얘기입니다. 내버려 두면은 몸이 그 패턴을 각인시키고 있다.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의식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죠. 자꾸. 그래서 이제 잊기 위해서라는 얘기가 있고 결국은 이건요. 내가 연기를 자꾸 인격체 존재의 삶이 자꾸 그렇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은 실제 실존해야 되는 것은 몸인데 몸은 계속해서 죽어가고 반복하면 할수록 복사해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새로운 게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똑같은 걸 이제 드디어 어느 정도 해가지고 이거다 하고 발견을 하고 선택을 하고 그 움직임을 일단 패턴을 짰다고 칩시다. 안무하듯이. 그렇게 짜는 게 아니라 짜여지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순간인가 정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선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때조차도요. 예를 들자면 공인에 드디어 올라갔을 때조차도요. 30회 공인을 한다고 칩시다, 무대에서. 그러니까 그 움직임을 이제 습관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습관이, 새로운 습관으로 익혀질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게 반복이죠, 실은요. 그래서 리허설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습관으로 어차피 사니까. 단지 무대 위에서는 새 습관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럼 그것이 어떤 몸에 습관으로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가 움직이는 이 습관하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연기한 역할이 내하고 다르니까. 거기다 내가 몸을 대해 준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반복하는 것인데, 같은 거 아니야? 서로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 같지 않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저 유사할 뿐입니다. 같다는 것과 유사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유사하다는 것은 다르다는 거잖아요. 일상도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양치질. 웬만해서는 엉뚱한 곳에 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 집에서 이제 뭐 일상적으로 하면 패턴이 반복되는 패턴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양치질인데, 양치질 할 때마다 같나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한번 따져보세요. 패턴이 같을 뿐이죠. 칫솔 쥐고, 치약 짜고, 예? 패턴이 같을 뿐이죠. 그러한 패턴. 어쩌면 윤곽일 수도 있겠네, 몸의 움직임에. 그러나 그 디테일은요, 하나도 같은 게 없습니다. 그저 유사할 뿐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스프스 신화요. 반복하는 거니까. 예, 뭐 그것이 삶이다, 뭐 이렇게 뭐 비유적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연기적으로 좀 보면요, 예? 언덕 위로 바위를 시스프스가 굴리고 올라가다가 정상에 전혀 도달하기 전에 도로 떨어지고, 원래 처음에 출발했던 자리로 되돌아오고, 또 그 다음날 똑같은 걸 반복한다. 이때의 반복. 패턴은 반복이죠. 그러나 저는요, 그냥 내 상상입니다. 다르게 움직였어요. 유사하게 갔을 뿐이지, 그러니까 계속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혹시 언덕이 밑에 바닥이 끝인가? 그냥 내 같으면 죽어버리겠어. 재미없어서. 고통스러운 것도 재미있어야 할 거예요. 고통스러운 재미란 게 있잖아요. 왜 끊임없이 반복할 수밖에 없느냐 이거지. 그 몸이. 다르니까 하는 거지. 안 그러면 뭐 그 밑에 혹시 낭떠러져 있으면 돌이고 뭐고 간에 다 던져버리고 그냥 죽고 치우지. 그게 인생 아니에요? 몸의 관점에서 보면.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도 별로 몰라요. 그냥. 그래서 이 세상에 같은 거라고는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또 존재의 본질입니다. 제가 자꾸 존재 그러는데, 존재라는 것은 저는 연기적으로는 절대적으로 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실존은 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이 살 수는 없잖아요. 생각이 몸을 받쳐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요, 절대 생각이 살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몸이 살지. 근데 자기 소리란 건 그럼 대체 뭐냐? 국악계의 이단아라고 이렇게 불리워지는 아주 우리나라 창하는 분, 이시문 씨라고 있죠. TV에 한번 나와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요즘 가수들 보면은 이제 자기 소리인지 아닌지 사실 구분이 안 가는 친구들이 좀 있다. 조심해서 이야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자기 소리를 낸다는 얘기겠죠. 근데 뭐 맞는 것 같아요. 자기 소리를 내는 것이 존재의 또 본질이죠. 엉뚱하게 지 소리 아닌 걸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흔히 보면 연극이든 영화든 뭐 TV 드라마든 가수든 이렇게 보면요, 이상하게 왜 그런 느낌이 들 때 있잖아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이나 노래는 왜 이렇게 그냥 감각적으로 이상하게 공중에 좀 뜬 느낌이다. 혹은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공중에 떠가지고 조작했다, 만든 느낌이 든다. 그런 느낌 못 가졌습니까? 있었다면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할게요. 저 사람은 중력을 배신했다.
내가 내 몸이 그래비티를 보면 확실하게 알 텐데 지금 중력의 압박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중력을 거스를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또 본질 얘기하는데 그게 본질이죠. 발을 땅에 디디고 있지 공중에 붕 떠 있습니까? 근데 발은 땅에 디디고 있는데 이상하게 숨이요. 이렇게 공중부양하고 있는 느낌. 네. 저는 그런 거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배신해버리고 나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남아있는 건 조작밖에 없습니다. 애써서 내가 막 머리를 짱구를 굴려서 만들어야 돼. 언젠가는 어느 순간인가는 의식의 힘이 필요해서 만들 필요도 있겠죠. 저는 기본 그러기 이전에 근원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안 변합니다. 어떻게 지금 현재 내가 하는데도 말소리 컬러가 이렇게 달라지는데 어떻게 똑같이 안 변할 수 있지? 이상하지 않나요? 물론 한번 이렇게 노래 부른 걸 녹음해 놔놓고 그걸 다시 틀어준다면 같은 거지 그거야.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비티라는 영화를 보시면 압니다. 그 영화 보면 알폰소 쿠아론이 만든 영화인데 우주 미아 얘기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주에서 미아가 된 우주인을 다루다가 이 여자가 딱 한 1분 보여주나? 육지에 드디어 구살생으로 육지에 내려가서 살아났는데 그때 쿠아론이 보여주는 장면이 뭐냐면 이 배우가 바닥에 모래를 밟는데 맨발로 벗고 확 밟으면서 발이 막 감격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중력이란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결국 소리가 공중부양한다는 것은 그게 그럴 리가 없거든요. 실은. 소리도 떨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공기도 내 몸속에 떨어져 있어요. 몸이 중력에 저항을 받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근데 허리를 고추 세우기 위해서 그래도 중력의 힘을 믿어야 되죠. 그게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 어깨가 처져야지 허리가 고추 세워지지 뭐. 그런데 숨이 이렇게 돼버리면은 결국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지금 현대인의 삶의 문제가 뭐냐면 업지향적 삶이잖아요. 전부 생각이 가득 차고 막 이걸로 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몸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살기 바빠 죽겠는데.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업지향적인 삶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 비극을 보면요. 그리스 비극 연기술이 어떤 거냐면요. 업지향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신에 지내는 제사니까 배우들이 전부 신한테 들려라라고 이렇게 연기를 하고 그러니까 업지향적이죠. 근데 이때 업은 어떤 업이냐. 몸 전체를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하늘로 치는 겁니다. 몸 전체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 현대인의 삶이라는 것은 업지향력이라는 것은요. 당연히 발은 땅에 붙이고 있고 전부 다 허물어져가 있으면서 선생님 말할 때만 이렇게 끄집어낸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 진폭이 한 번 뿡 떠올렸다. 그 다음에 그것도 더더군다나 허구의 말은 떠올렸다. 그 다음에 내려갈 줄은 모르는 거야. 이게 공중부양 아닙니까? 여기서 자꾸 계속 하려고 드는 거야. 저는 이 배우나 가수 자신들도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라고 우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네 소리 아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니, 내 입에서 내는데 내 소리는 그러면 도대체 누구 소리냐. 그래서 나도 잘 모르겠다. 귀신한테 물어봐라. 그렇게 얘기하고 치우면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이 새삼스러운 중력의 권력이란 거죠. 이것하고 몸하고 특히 숨하고의 관계. 이거 다운시켜야 된다. 놔야 된다. 내 말이 아니니까 더 그래요. 말을 하려고 들면 끌어올리고 그다음부터는 본인도 모르게요. 이 생각 속에만 자꾸 같이 있으면 안 내려갑니다. 그때 스톱해야 됩니다. 누가 옆에서 보면 큰 호흡을 하고 숨을 놔라 제발 좀. 중력에 저항하지 마라 숨이. 그 다음 사실 늘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러는데 바탕 아닙니까?
내가 말하고 끌어올려서 말을 해야죠. 공기를 안 끌어올리면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끌어올려요. 그리고 터져야 머금을 때도 있고 이래요. 그 다음 어느 순간인가는 뭡니까? 조금 저장되어 있는요. 완전히 다 빼면 안 되거든요. 폐에서. 항상 20% 정도는 저장되어 있습니다. 최고로 호흡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근데 그쪽에 있는 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숨이. 그래서 폭이 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꾸 출발을 해야 되는데 출발점을 잊어버린 거예요. 미아지 뭐야 이게. 그러다 보니 소리가 자기 목소리는 거기서 나오는데 이상하게 지어진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본인도 답답할걸요. 그러다가 굳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드라마가도 그렇고 저 드라마가도 그렇고 이상하게 계속해서 불편한 공중에 있던 소리가 그냥 평소에는 안 그러다가도 그게 뭐 그냥 연기는 이렇게 한 거예요 원래 라고 자기 자신을 마취시키는 경우도 있고 이런 소리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몸하고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면 몸 자체도요 결국은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거나 나르시시즘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도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역을 맡아도 이상하게 똑같은 뭐 역할은 달라졌는데도 그런 느낌을 본인 스스로가 아마 알게 될 터인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다운시키려면은 결국은요 내가 또다시 내 숨이 몸과 같이 하는 거니까 예의주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도를 닦아야 되는 거죠. 알렉산더 테크닉 내가 자꾸 얘기하는데 이거는 의식의 힘으로 잘못된 신체적 습관을 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끝까지 관장합니다만 저는 플러스에서 숨 이거 하도 의식이 어느 순간 가더라도요. 그래야 되지. 그러나 다시 얘기하지만 그거 체화시켜야 된다. 어느 순간인가 놔주고 몸이 의식이 되도록. 그게 예의주시의 핵심이다. 그래서 숨도 그렇게 봐야 된다. 어라? 떴네? 안 떴네? 본인이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자기 소리를 배신하여서 정체성이 없는 노래는 잘 부르는데 뭐 이문식 하는 얘기가 그런 건데요. 자기 소리를 내는 것이 기초 아니냐. 그 다음 뭐 객기도 부리고 뭐 테크닉도 있고 이런 것이지 하는 얘기인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대체 이런 것은 느낌에 속할 터인데 숨이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도 뭐 느낌에 속하지 뭐 내가 숨속에 들어가 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느낌의 주체가 대체 어디 있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몸이란 것이 인격체가 아니다. 인격체라 하면 판단하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동물과 다른 인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물성이 아니라 배우는 동물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그 괜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느끼면 틀렸습니다. 예, 그냥 나는 수동이에요. 그것이 느껴져야 됩니다. 숨이 떨어진 것 이 자체가 나는 느껴 이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주체가 돼서 해버리는 거니까 의도적이에요. 그럼 사실 몸은 숨도 마찬가지지만 의식의 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자기가 해야 되는 건데 네가 왜? 그래서 느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식의 수동성, 몸의 능동성. 이것이 바로 존재의 본질이고 그런 의미에서 배우는 데카르트의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안 받아들이는 게 좋다. 반대로 받아라. 존재한다 고로 생각한다고 맞고 생각도 몸이 한다고 맞고 숨도 몸이 쉰다 당연한 얘기. 인간은 중력의 권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한계죠. 그것도 이해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연기는 결코 삶의 본질을 벗어날 수 없는 법. 연기는 반응이라 그랬는데
반응은 자극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극을 받아들이는 원초적인 통로는 아무리 흑우라고 하더라도 삶의 본질을 떠날 수가 없다는 의미에서요. 바로 몸이란 물질적 기관이고 혹은 사물이고요. 몸이란 사물이고요. 그래서 이 몸의 물질성을 격상시키는데 철학가는 그걸 이론을 얘기하지만 배우는 그걸 실제화시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철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길다. 다음 영상에 그냥 영화로 되돌아올까 합니다.